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탐험가라고 배웠어요.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이라고요. 근데 그가 만난 원주민들은 50년 만에 전멸했습니다. 50만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손을 잘랐고 절망한 사람들은 독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13명씩 묶어서 교수형에 처했는데 예수와 12제자를 기념한다면서요. 생나무로 태워서 비명소리를 더 오래 즐겼습니다. 발견이라고요? 그들은 발견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처음 만난 원주민 아라와크족, 그리고 그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수백 년 전부터 카리브해 섬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땅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라와크족이라고 해요. 타이노족이라고도 불렸죠. 히스파니올라 섬,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에 살고 있었는데 평화로운 농경 민족이었어요. 카사바라는 뿌리채소를 재배하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무기도 거의 없었어요.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떠났어요. 배 3척에 선원 90명을 태우고요. 목적지는 인도였습니다. 향신료를 구하러 가는 거였어요. 당시 유럽에서 향신료는 금값이었거든요. 후추 한 줌이 노예 한 명 값이었어요. 인도로 가는 육로는 오스만 제국이 막고 있었고 아프리카를 도라는 백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산이 틀렸어요. 지구 둘레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했거든요. 70일 동안 항해했는데 인도가 안 나왔어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육지가 보였어요.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자기가 인도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에 갔다 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는 바하마 제도의 한 섬이었는데요. 원주민들이 해변으로 나와서 콜럼버스 일행을 맞이했어요. 굶주리고 지친 선원들을 도와줬습니다. 음식과 물을 줬고 치료도 해줬어요. 콜럼버스가 첫인상을 일기에 적었어요. 그들은 훌륭한 하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지능적이다. 쉽게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상이 없는 것 같다.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콜럼버스를 손님으로 대접했는데 콜럼버스는 그들을 노예와 개종 대상으로 봤어요. 콜럼버스는 금에 집착했어요. 스페인 여왕에게 황금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원주민들이 작은 금 장신구를 달고 있는 걸 보고 금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강에서 금가루를 조금씩 채취하는 정도였어요. 금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딘가에 엄청난 금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항해에서 돌아간 콜럼버스는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신대륙을 발견했다면서요. 1493년 두 번째 항해 때는 배 17척에 1200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하려고요.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콜럼버스와 그의 동생 디에고는 원주민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일정량의 금가루를 정해진 시간 안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금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강에서 조금씩 채취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을 잘랐어요. 다음에도 못 채우면 죽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자기들 먹을 것도 못 구하면서 금을 찾아 헤매야 했어요. 농사도 못 짓고 물고기도 못 잡으면서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카사바 독을 마시고 자살했어요. 카사바는 독성이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이거든요. 그걸 알면서 일부러 먹은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질병도 치명적이었어요. 천연두, 홍역, 독감 같은 병이 퍼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병들에 대한 면역이 있었지만 원주민들은 처음 접하는 병이었어요.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병으로 몰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형 방식도 잔인했어요. 13명씩 묶어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왜 13명이냐면 예수와 12제자를 기념한다면서요. 기독교를 전파하러 왔다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일 때는 생나무를 썼어요. 생나무는 천천히 타거든요. 비명소리를 더 오래 즐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을 때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50만에서 6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돼요.
정확한 숫자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근데 50년 뒤에는 거의 전멸했어요. 500명도 안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살, 강제노동, 자살, 질병으로 한 민족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카리브족이라는 원주민도 있었어요. 아라와크족보다 호전적이었습니다. 1493년 콜럼버스가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카리브족을 만났는데 우호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카리브족은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에게 종교가 없다고 썼어요.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연을 숭배했어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바위에 새기고 세대를 이어 전승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의 신앙이었을 뿐이에요. 발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예요. 누군가를 발견하려면 그 사람이 길을 잃어야 하잖아요. 원주민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길을 잃은 건 콜럼버스였어요. 인도 가려다가 엉뚱한 데 도착한 거잖아요. 체로키족 예술가 지미 더럼은 이렇게 말했어요. 콜럼버스는 거짓말쟁이였고 도둑이었고 살인자였다. 그는 괴물이었다. 콜럼버스 데이라고 미국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지역에서 원주민의 날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침략자였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역사는 누구의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아라와크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카리브해 여러 섬에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요. 한때 수백만이었던 민족이 거의 멸종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거의 없어요. 문자가 없었거든요. 침략자들이 쓴 기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는 한쪽 시각일 수밖에 없어요. 콜럼버스의 항해는 유럽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원주민 입장에서는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양쪽 시각을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웅과 악당은 보는 사람에 따라 바뀌니까요.